네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는 크게 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버 프로그램의 구현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초 기술 활용 이렇게 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인데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구성하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나 도구를 활용을 해서 공통 모듈이라든가 업무 프로그램 또 배치 프로그램들을 구현하는 것을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구축해야 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각각의 요소들은 또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개발 환경 구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발 환경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환경과 유사한 구조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분석 단계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것이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나 편의성 또 라이센스 등과 같이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구축하는 것이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자, 개발 환경 구축에서 그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하드웨어 환경인데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와 또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하드웨어입니다. 자, 하드웨어 환경의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이 서버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웹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 서버, 파일 서버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서버인데요. 그 저용량의 정적인 파일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웹 서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아파치 HTTP 서버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WAS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가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또 가공한 작업들을 가지고 웹서버와 데이터 서버 또는 웹서버와 파일 서버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파치 파운데이션 그룹의 톰캣이 있고요. IBM의 웹쉐어나 또는 오라클의 웹로직이라고 하는 것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이 운영하는 서버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릅니다. MySQL 서버도 있고요. 오라클 서버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에 비효율적이거나 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유지하는 파일들을 저장하고 있는 서버를 파일 서버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환경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또 개발에 사용이 될 개발 소프트웨어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가 있고요. 또 웹서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개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시다시피 요구사항 관리 도구, 뭐 설계 모델링 도구, 구현 도구, 빌드 도구, 테스트 도구와 형상 관리 도구가 있는데요. 요구사항 관리 도구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추적하는 데 편리하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요구사항 관리 도구라고 부릅니다. 설계 모델링 도구는요, UML이라고 하는 통합 모델링 언어를 지원하면서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서 설계나 모델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설계 모델링 도구라고 부르고요. 구현 도구라고 하는 건 언어를 통해서 개발할 언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구현하고자 할 때 지원이 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클립스라는 게 있죠. 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뭐 누드.js라고 하는 것들이 구현 도구입니다. 자, 빌드 도구라고 하는 것은 구현 도구를 통해서 구현이 된 소스를 빌드하거나 배포하거나 또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빌드 도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엔트와 그리딜, 그 다음에 제킨스, 또 그 다음 마빈이라고 하는 것들이 빌드 도구입니다. 테스트 도구라고 하는 건 모듈들이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현이 됐는지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게 테스트 도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도구는 JUnit이라고 하는 테스트 도구가 있습니다.
형상관리 도구는 또 다르게 형상관리를 버전관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버전별로 그 관리에서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형상관리 도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CVS라든가 서브 버전 또는 이제 Git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구현할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탑재하는 것을 서버 개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구현이 된 서버 프로그램은요, 웹 서버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해서 결과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버 개발에 사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자, 또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요, 해당 언어를 가지고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뼈대 또는 골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나 인스턴스들을 모아놓은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요, 네트워크 설정이라든가 요청 및 응답 처리 또는 아키텍처 모델을 구현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언어들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알고 그 언어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를 찾아서 개발을 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는 MVC라고 하는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의 종류를 봐주시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인데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반 기술이기도 합니다. 디장고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컴포넌트라든가 컴포넌트의 재사용이라든가 플러그인화를 강조해서 좀 더 빠르게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프로그램 구현인데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또 모듈과 공통 모듈들을 개발한 후에 모듈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게 서버 프로그램 구현입니다. 자, 모듈은 모듈화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들의 기능이나 또는 서브 루틴, 서브 시스템, 소프트웨어 내에 있는 프로그램, 이런 작은 단위를 우리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듈을 개발할 때는요, 기능적인 독립성을 고려해서 다른 모듈과 과도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제해야 특정 모듈을 수정할 때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커플링이라고 하는 결합도와 코이즌이라고 하는 응집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요.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려면 결합도는 약하게 하고 응집도는 강하게 하며 모듈의 크기는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보안 및 API인데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과 보안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또 보안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는요,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는 것을 참고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션 통제라든가 입력 데이터 검증, 보안 기능, 시간 상태, 에러 코드, 또 API 오용 등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점검합니다. 자, API 오용에서 이제 AP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API라고 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규칙 등을 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API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PI는 리모컨하고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우리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TV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게 리모컨인데요.
TV를 이용해서 TV의 채널을 바꾸려면 채널 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또 볼륨 소리를 좀 조절하려면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처럼 그 제조사가 미리 정해놓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V를 조작하기 위해서 제조사가 미리 정해놓은 방법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PI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을 하거나 또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제어하고 화상 처리나 문자 등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API는 개발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PI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 API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바 API 등도 있고요. 웹과 관련되어 있는 웹 API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오픈 API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배치 프로그램인데요.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상호작용 없이 여러 작업들을 미리 정해진 일련의 순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배치 프로그램의 핵심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배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요, 처리할 때 자동으로 주기라는 걸 부여하는데요. 주기 종류에는 정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기라는 건 일주일 단위, 매달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 배치라고 부르고요. 이벤트성 배치라고 하는 건 특정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 조건에 만족할 때 실행이 되는 걸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배치 등이 있습니다. 자, 배치 스케줄러라고 하는 건요, 일괄 처리 작업의 설정된 주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배치 스케줄러입니다. 배치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잡 스케줄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로 사용이 되는 배치 스케줄러에는 스프링 배치라고 하는 게 있고 커티지 배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기업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패키지 개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또 업무 특성에 맞게 전용으로 개발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비교해서 안정성 또는 라이센스 생산성 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업체에 의해서 품질이 검증이 된 거고요. 또 국제산업 표준을 준수해서 안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개발 조직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요.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려면 개발 조직은 필요하진 않지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을 관리하고 또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응용 소프트에서 사용이 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인데요. 각각의 언어들의 특징이라든가 또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타입은 변수에 저장이 될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 데이터 타입입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전에 그 값이 문자형인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또 어떤 형식의 값을 저장할 건지 그 타입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사용이 되는 데이터 타입과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C라고 하는 언어와 자바 이 두 개의 언어의 타입만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자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자를 담을 때 사용하는 것이 문자형인데요. 타입으로는 CHAR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부호가 없는 문자형이 있고요. 정수형은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타입이 있죠. 네 개의 타입이 있죠. 소트와 인트,
롱, 그 다음에 롱롱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정수형은 int가 되겠죠. 요즘 프로그래밍 버전이 좀 업버전 되면서요. 가장 많이 일반적인 정수형 하면 롱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호가 없는 정수형도 있고요. 실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을 갖고 있는 것을 실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플로트와 더블이 있고요. C에는 롱 더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수형의 기본은 int이고 실수형의 기본은 더블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타입과 범위인데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C 언어와 달리 논리값이라고 하는 true와 false, 참과 거짓만 저장하기 위해서 논리형 값이 있는데요. 논리형도 1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고요. 이하의 기억 범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와 다르게 얘는 true와 false라고 하는 것만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자형은 C 언어와 다르게 2바이트 값을 갖고 있죠. 정수형은 바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바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바로 마이너스 128에서 127이라고 하는 C 언어의 문자형과 같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sort 타입도 있고요. int 타입과 long 타입이 있는데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정수형 또는 기본형이 int입니다. 자, 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형은요. 플로트와 더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수형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표준 실수형은 더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기억 공간인데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어떤 값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값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상수라고 부릅니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억 공간을 변수라고 부르고요. 변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억 공간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타입의 상수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의 타입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수는 저장하는 값에 따라서요. 정수형 변수가 있고요. 실수형 변수, 또 문자형 변수, 포인터형 변수가 있습니다. 정수형을 저장을 하면 정수형 변수가 되는 거고요. 실수형을 저장하면 실수형 변수가 됩니다. 자, 변수를 만들 때 변수의 이름을 우리는 변수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변수명을 작성하는 규칙은 이제 일반적으로 C라고 하는 언어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영문자나 또 숫자, 또 언더바 요것을 사용을 하고요. 첫 글자는 영문자나 언더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첫 글자로만 올 수 없다는 얘기고요. 글자 수에 제한이 없고요. 공백이나 특수문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C 언어는 대문자와 소문자, 영문자의 대문자, 소문자가 별개로 구분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기능이 정해져 있는 특수한 기호인데요. C 언어에서는 예약어들이 이제 우리 제어문이라든가 또 자료형, 기억 클래스 이런 것들은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억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메모리 내에 변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기억 영역을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할당되는 영역에 따라서 그 사용 범위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데이터의 범위를, 변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는 자동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레지스터 변수, 또 외부 변수, 그 정적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나 그 소스 코드 범위 안에서 한정돼서 블럭 내에서 기술하는 것을 자동 변수라고 부르고요. 함수나 블록이 실행되는 동안만 존재하고요. 이것을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변수라고 하는 것은 초기값을 주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저장이 됩니다. 외부 변수는 말 그대로 현재 파일이나 다른 파일 외부에 선언이 되어 있어서 그 함수를 통해서 참조하기 위해서 쓰는 변수, 일반적으로 우리는 참조 변수라고 부릅니다. 정적 변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부 정적 변수가 있고 외부 정적, 이건 C 언어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내부 정적 변수가 있고 외부 정적 변수가 있는데요. 특정 함수나 블럭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똑같이 자동 변수와 똑같은데 자동 변수는 블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지만 정적 변수는 블럭이 벗어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레지스터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CPU나 메모리 같이 레지스터 영역에 할당이 돼서 저장이 되는 변수를 레지스터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의 선언이라든가 변수에 대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되시겠죠. 자, 연산자는요, 피연산자 사이에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의 기호들, 특수 기호들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감승제라고 하는 사칙 연산을 기반으로 하는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인데요. 보시게 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의 종류를 보시면 여기에 퍼센트라는 기호가 있는데요. 이 퍼센트라는 기호는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이제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증감 연산자라는 건 증가와 감소를 수행하는 연산자를 뜻합니다.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연산자를 뜻합니다. 자,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두 수의 그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인데요. 이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판정이 되는 연산을 말합니다. 자, 는이 두 개 있는 것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느낌표와 함께 는이 있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비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가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비트거든요. 비트는 0 또는 1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는 게 비트인데요. 비트 연산자는 비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계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비트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비트 연산자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AND인데요. AND는 모든 비트가 1일 때 결과가 1이 되는 거고요. OR은 어느 거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 되는 거고요. 이는 exclusive OR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한글로 배타적인 논리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서로 같으면 0, 같지 않으면 1이 되고요. 자, 물결은 비트 부정인데요. 0이면 1, 1이면 0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얘는 시프트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좌측 시프트, 우측 시프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논리 연산자는요. 두 개의 논리값, 즉 참 또는 거짓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산식을 논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그 결과 역시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이 되고요. 논리 연산자의 종류는 보시면 논리 부정, 그 다음 논리 곱, AND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값이 다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OR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거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 되는 연산자를 뜻합니다. 대입 연산자입니다. 배정 대입 연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연산 결과를 대입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배정 대입 연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좌변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기억 공간을 왼쪽에다 쓰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a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담으십시오. 이것이 이제 대입 연산자인데요. 배정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좌변, 는이라고 하는 것 좌변과 우변에 같은 변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a는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건 연산자는 조건에 따라서 실행 결과를 다르게 하는 연산을 뜻하는데요. 이걸 또 다르게 사망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항에 조건이 참이면 수식 1을, 조건이 거짓이면 수식 2가 실행이 되도록 하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자, 기타 연산자에서 size of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를 뜻하고요. 콤마 연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거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한 줄에 여러 개의 수식이나 여러 개의 변수를 정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컴마입니다. 그 다음 얘는 캐스팅 연산자, 즉 형을 변환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건데요. 앞에 int라고 하는 글자를 썼고요. 뒤에 b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b라고 하는 변수를 쓸 건데 b라고 하는 변수는 int라고 하는 정수를 담을 변수로 쓰겠다. 그러면 b라고 하는 변수에는 당연히 정수에 해당이 되는 값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쓰면
10이라고 하는 정수를 b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b가 정수형인데 정수형이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소수점을 갖고 있는 실수를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10.5라고 하는 값을 그냥 쓰시면 오류가 발생하지만 이 앞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int라고 하는 자료형을 써주시게 되면 이 말은 10.5라고 하는 정수형 값을 int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b에 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을 캐스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